네, 7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본래의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공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의 영조물, 강학상 영조물 말하는 거죠. 강학상 공물 말하는 것이죠.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된다. 국유재산은 두 개로 나눠졌었고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죠. 행정재산이 다시 4개로 나눠지고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이 있고 보존용재산이 있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국유재산 중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일반 재산입니다. 아니면 얘는 강학상 공물이고요. 강학상 공물이고 일반 재산은 강학상 사물입니다. 사물이고 얘가 이제 공용물이고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면 공용물, 공공용물 얘는 행정 주체가 쓰는 겁니다. 공용물, 보존공물 이렇게 구분이 되죠. 했을 때 공물을 의미하는 건 맞고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보게 되면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물은 원래 뭐예요?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죠.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 인적 요소하고 물적 요소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물적 요소 이 부분이 공물입니다. 이 부분이 공물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도로 하천. 따라서 실정법상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로 지금 국가배상법은 해석이 되는 것이고 얘는 아니죠. 사물이니까 공물이 아닌 거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서 공장 설립 허가를 하였는 바 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인 을은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 이익에 침해를 받고 있다. 갑의 공장에 대해 관할행정청의 규제 의무가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이 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익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규제 의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자규 의무죠. 자규 의무입니다. 법상의 자규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작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관되게 사익보호성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위법한 자규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도 사익보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래는 뭐였다고? 부작위 쪽이었다고. 부작위 쪽에서 일관되게 사익보호성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규 쪽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원래부터 자규에서도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왔었는데 판례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뭐 대놓고 부작위 상황이죠. 의뢰 생활상 이익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지금은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됩니다. 사익보호성 인정 안 되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인과관계 요건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요건.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2항. 29조 2항이죠. 비교하시고 헌법 29조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항, 2항 이렇게 있고 1항 본문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건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했습니다. 국가 하고 공공단체 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서로 가시게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후문입니다. 후문인데 그냥 다 단서라고 불러서 이쪽에 가게 되면 공무원 책임이 있죠.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공무원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2항으로 가게 되면 이중배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죠. 국가배상법으로 가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국배법 2조 2조로 넘어가면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는 1항이 다시 본문하고 단서로 나눠지고, 본문이 다시 전단하고 후단으로 나눠지고, 전단이 바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여기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후단에 들어가게 되면 자배법 나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나오고, 단서에서 이중배상 나오고, 2항에 가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 내부 책임 규정만 있죠. 공무원 책임 규정이 내부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요, 공무원 책임이 1항 단서, 29조 1항 단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공무원 책임이 2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중배상이 거꾸로 2항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1항 단서, 여기에는 1항 단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2항하고 1항 단서하고 2항이 서로 크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29조 2항에서 이중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특수공무원들,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공무원들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면 더욱이나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더욱이나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안 해주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다칠 일도 별로 없는데 손해 발생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배상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1조의 평등원칙 위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반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간의 우열관계 인정 안 합니다. 우열관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29조가 11조에 위반되니까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29조를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거요. 우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원래는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87년도 전에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운영하던 당시 이미 이중배상 규정에 대해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죠. 나왔는데 그때 박정희가 갖다 집어넣은 거죠. 저기다가 박정희가.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치? 네. 어저께 저거 배 내려왔죠? 배 내려와가지고 만경봉호? 네. 잠들면서 켜놔가지고 대충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앞에서 집회하신 분들이 있죠. 지옥 가실 겁니다. 제가 기도할 겁니다. 지옥 가시라고. 그분들 분명히 크리스찬일 겁니다.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성경책에 거기서 집회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통일은 당위라고 했습니다. 통일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위의 문제입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도 돈 받았을까? 에휴, 참. 나라꼴이 뭐가 되려고? 아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뭔 잘못이 있어요? 뭐 지도부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죠? 애기들 내려온 건데 애기들한테 욕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자원부 장관은 호텔업의 등급,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호텔업의 등급을 정할 수 있는데 장관이, 제가 관할행정처입니다. 장관은 직접 등급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한테 등급 결정의 권한을 위탁을 했는데, 이게 뭔 위탁인지를 보셔야 돼요. 위탁을 했는데 해당 법인이 등급 결정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 누가? 국가가 질까요, 안 질까요? 집니다. 왜 질까? 이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보게 되면 2009년도 10월 21일 날 국가배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까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라고 명시됐습니다. 근데 그 명시되기 전까지도 우리 판례는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일체의 자를 공무원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행정주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본래적 행정주체 말고요. 기타 공법상 법이 나고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기타 행정주체도 있죠. 그러면 이 기타 행정주체가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것도 행정상 손해배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하고 지자체의 본래적 행정주체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아까 우리 한국도로공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례도 그대로 인정했죠? 한국도로공사 분명히 행정주체잖아. 기타 행정주체죠. 그런데 국가배상법 적용 안 시키고 민법 적용시켰죠. 그러면 공무수탁사인 어떻게 해요? 저의 견해를 떠나서 생각을 떠나가지고 법대로만 그대로 하게 되면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주체니까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입니다. 아까 한국도로공사였던 것처럼. 그럼 공무수탁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국가배상법에 국가지자체로만 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공무수탁사인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민법상 손해배상입니다. 국가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무수탁사인 중에서 사법인이 있고 자연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 자연인을 교통할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공무원 안에 포함을 시켜갖고 그냥 국가나 지자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공무수탁 사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사법인 당연히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행정주체니까 얘한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행정주체냐고요. 얘가 행정주체냐고. 아까 한국도로공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랑 비교하는 판례는 한국토지공사 사건 판례예요. 한국토지공사,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얘기하는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하고 그 다음에 당시 한국토지공사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민간 위탁이든 아니면 공무 위탁이든 간에 그것들은 전부 다 법의 근거 따로 있어야 됩니다. 법의 근거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고 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걔를 상대로.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법이 안 나오죠. 권한을 위탁을 했는데 이게 단순 대행인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권한 위탁, 공무 위탁, 권한 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권한 위임이라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법의 근거가 있었다면 저 사단법인 저 친구 저거 행정주체입니다. 사단법인이니까 저 친구는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그죠? 호텔업. 그래요. 그러면 저 공무수탁 사인 되는 겁니다. 사법인 되는 거라고요. 사법인 되는 거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행정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라고 봐야 돼요. 대행자라고 보게 되면 어쨌든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있잖아. 그러면 공무원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를 보세요. 알겠습니까? 뭔가 국가배상에서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법률에 근거를 했는지가 뭐라도 나오면 그놈이 피고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면 이건 단순히 행정의 대행자다 이렇게 보시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단순하네요. 네. 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그런데 공무원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래. 면제되는 게 아니라면 뭐가 면제가 안 되고 뭐가 면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외부 책임, 내부 책임 네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죠. 외부 책임에서 두 가지, 형사 책임, 불법 행위에서 형사 책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벌, 징계 당하겠죠. 징계 책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상 책임, 변상 책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게 구체화법이죠. 구체화법으로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고의중과실,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이때는 공무원한테 구상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공무원에게 뭘 묻는다고요? 구상 책임, 내부 책임이죠. 구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기 이 안에 지금 뭐가 전제가 깔리고 있죠? 전제 해석, 전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등이 외부 책임을 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가 등이 고의 중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책임을 이미 이행했다는 전제가 지금 깔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부 관계에서 구상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명시적으로 이런 상황, 중첩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중첩 책임을. 그래서 그게 경과실이냐 아니면 고의중과실이냐에 따라서 국가 등이냐 공무원이냐 나누는 거죠. 공무원, 국가 등 먼저 쓸까? 국가 등,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하고 공무원, 국가 등하고 공무원. 의뢰에 가게 되면 경과실이면 이건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 행위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 등이 지는 거고 공무원 안 지죠. 고의중과실이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 등은 책임을 안 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보신 대로 2조 2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2조 2항에서 중첩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중첩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상 책임을 공무원한테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판례에, 최근 판례에 여기서 바보 공보위가 한 명 등장하죠. 바보 공보위. 공중보건의사 바보공보위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경과실이잖아요. 경과실이니까 자기한테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나 공무원인데? 라고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됐으세요. 공무원 세 글자만 외쳤으면 기각됐을 일을 자기가 공무원인지 몰랐었죠. 자기가 공무원인지 몰라서 공보위가 손해배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 얘를 대신한 거니까 대신진과 이렇게 구상하게 되고, 여기선 얘가 대신 진 거니까 이렇게 구상하게 되고 양쪽 다 구상이 인정이 되는 거죠. 국가소속 선박검사관이 이건 사법시험 문제인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불량한 선박에 대해서 이게 뭐 상당히 좀 심각했었거든요. 엔진 과율로 화재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근데 화재가 났을 때 대비책도 전혀 없고 막 이런데 제대로 검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박 중간 검사증을 교부했습니다. 선박 검사증 교부는 공증입니다. 공증. 그러니까 여기서 자귀가 한계가 등장하는 거야. 검사증을 교부하면 안 됐었거든. 여기서 위법한 자귀도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 해당 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대로 검사도 안 했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도 안 했어요. 여기서 부작위도 등장합니다. 근데 둘 다 당연히 위법한 자귀, 부작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나가자마자 사고 나왔고 불나버렸단 말이에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당연히 인정되죠. 당연히 인정되죠. 평균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선박을 보는 순간 검사증 교부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상 책임에는 2조 문제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법관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들이 먼저 입법부를 생각하게 되면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죠. 국회 입법행위. 국회 입법행위가 과연 위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 둘로 나누시고 자기 부작위. 입법은 부작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귀라고 하게 되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기. 헌법 위반 명백.
이럴 때 불법행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부작위, 요거는 구체적 위임, 구체적 의무를,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입법 안 할 때, 물론 이제 헌법입니다. 그럴 때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입법부라고 하게 되면 법관, 사법부죠. 법관의 재판행위,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부당한 목적,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CFO 걸게 되면은 헌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재 같은 경우에는 판례 한 개밖에 없죠. 위자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인정을 했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 둘의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법원, 얘는요, 시정 절차가 있다. 판례가 제시한 건 이거죠. 시정 절차가 있다. 만약에 그 재판의 결과가, 판결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급법원에다가 상소 제기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할 문제가 아니다. 권리구제를 위해서. 근데 헌법재판소는요, 헌재는 시정 절차가 없잖아요. 헌재는 시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해선 여기서 해결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재판을 했다라거나 그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 현저히 위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일자 계산 잘못으로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했죠. 하루를.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제소기한을 잘못 산정해서 각하했다. 원래는 본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랬을 때 그 뒤에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거죠.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명백히 기각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위자료 청구 인정한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다. 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헌재는 시정 절차가 없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 행정부 소속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검사도 역시 얘가 현저히 불합리한 행동을 한 게 아닌 이상은 공소 제기를 미법하다고,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옆에다가, 법관 옆에다 갖다 놓고,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다가 검사도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한다.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말 다 했네.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 이게 기준이죠. 이 친구의 주의 능력,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이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판단 기준이죠. 그 다음에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판례와 학설과 판례가, 학설을 좀 먼저 얘기하죠.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지 않았다 이거죠. 귀일되지 않은 경우엔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주관적 정당성, 우리 아까 했던 그 얘기네요.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된다. 객관적 주의 의무라는 게 뭐예요? 그 담당 공무원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죠. 평균적 공무원 얘라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주의 능력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 당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주관적 정당성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주관적 정당성은 뭐야? 주관적 정당성이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이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주의무를 위반해야 과실이고,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야 위법이고, 그쵸? 과실한 개, 위법한 개. 그랬을 때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보면 전혀 안 상당하다. 전혀 안 상당. 안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 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에 생산된 수돗물 마시면, 이거 아주 참신합니다. 이거 수도법. 이게 원고적격 문제. 이런 걸로 출제되던 거를 국가배상으로 살짝 돌린 거예요. 그럼 겹치는 부분 뭐야? 겹치는 부분 사익보호성.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 의무는 그것은 일반 공익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수도법은 상수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은 공익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사익 보호의 취지가 없다라고 봤던 그 행정소송 문제를 그냥 국가배상에다 갖다 놓은 거야. 갖다가 놓으니까 사익 보호성이 없으니까 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참신해. 왜 비웃어, 임마? 야, 교수님 머리 엄청 쓴 거야, 지금. 내가 딱 보고, 참신한데? 나도 얼마 처음에 당황했는데, 뭘 물으려고 하는 거지? 그 의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이게 워낙 짧으니까. 그나마, 이쪽의 문제들은, 법전협이나 이쪽의 문제들은 그래도 몇 줄씩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듣죠? 9급, 7급, 여러분 9급하고 7급은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문제가? 9급이 훨씬 어렵거든요. 9급하고 7급하고 8급하고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8급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7급은 7과목 한다고 힘들어서 7급은 7그래서 7과목인가? 7급에서 9급은 9과목 그렇게 하면 그러면 더 쉬워질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을 얘기하니까. 근데 국어 문제가 하면 어떻게 돼요? 앞 자르고 뒷 자르고 다 잘라버리고 나서 툭 던지잖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이 더 중요한 거야, 내용보다. 이거 얼마나 참신해, 이거. 잘했어.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자체에게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상수원 잘못 관리해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갖고 이렇게 손해배상 해주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거기서 상하수도 받아먹는 사람들 다 줘야 돼요. 그럼 국가는 거덜나.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죠? 사익보호성을 왜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곰곰이. 살다 보면 느껴요. 불가피한 판단이로구나.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기현성, 저게 상당 인과관계.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기현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뭘 찾자고? 사익보호성을 찾자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맞는 말이야. 종합적으로 고려하자 하면. 그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뭐 어떻게. 그죠? 왜 교수님을 비웃고 그러냐? 이분이 누구신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도 문제야. 응? 내가 만든 거면 비웃어도 돼. 비웃을 만하게 만들어줄게. 동영 모의고사 때. 뭐냐 이게. 왜 비웃는지 알아요? 근데 처음에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건 진짜로 뭡니까? 실제 시험과 같은 실제 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는 동영 모의고사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비웃을 정도로 쉬울 텐데, 근데 비웃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게 2017년도 판례 문제들. 그거는 아직까지 못 본 것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생소한 거고,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고, 뭐 모든 문제가 그렇죠. 들어본 건 쉽고 안 들어본 건 어렵고 그런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이, 교통신호기는 누가 만드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교통법 3조, 얘가 설치 관리하는 거죠 원래. 근데 그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장한테, 누구한테? 국가기관한테 위임을 했다. 신호기 문제를 자주 내는 건, 보통은 이제 국가가 지자체 쪽으로 위임을 하는데, 얘는 지자체가 국가 쪽으로 위임을 하는, 거꾸로 위임이죠. 거꾸로 위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요것도 매력적이야. 합동. 요 합동 그러니까 뒤에 딴소리 뭐 나올걸? 그치, 연대 나오잖아. 연대. 연세대학교가 아닙니다. 이게 합동, 요게 연대,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보고. 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신호기를 고장으로 신호기를 고장으로, 무슨 그지 같은 소리야. 신호기의 고장으로, 거의 그지인데. 예, 이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과 관련된 거. 고장이죠. 물적 상태 하자. 예, 물적 상태 하자. 물리적 하자 바로 발생한 거고요. 설치 관리의 하자가 인정됨에 있어서는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신호기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수임청이잖아요. 그죠? 얘가 수임청이고 얘가 위임청이죠. 위임청이 감독청이잖아. 위임청이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로 책임을 진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로 책임을 진다. 뭐로 지는 거예요? 뭐로 이거? 뭐로 지는 겁니까?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사무기속주체라고 했죠. 사무기속주체로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신호기 문제는 국가배상법 제5조 문제에서 출발해서 국가배상법 제2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교통종합센터에다가 신호기 고장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수리를 안 하고 방치했다 이래버리면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기 문제는 5조에서 시작해서 2조까지 간다. 2조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5조로서의 배상책임 주체든 2조로서의 배상책임 주체든 어쨌든 2조, 5조는 둘 다 사무기속주체로서 배상책임, 외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위임했다며 위에서, 이 사무가 귀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말을 이상하게 하냐. 이분이 국어를 좀 안 되시는 분이시네. 지방경찰청장이 속한 국가로 변경이 되려면, 사무기속주체가 변경이 되려면 무슨 위임이어야 됩니까? 단체 위임해야 되죠. 기관 위임한 거지 지금. 그죠? 도로교통법에 단체 위임 규정 없어요. 예, 기관 위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신호기랑 관련돼서 얘가 원래 설치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기관이죠. 얘가 권한행정청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국가 이렇게 갔을 때, 대한민국 이렇게 갔을 때,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지방청장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무슨 위임? 얘는 단체 위임.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무슨 위임? 기관 위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호기의 설치 관리 권한이 상실이 되고, 물론 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권한 위임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권한이 내려가죠. 권한이 내려가고, 권한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뒤에 누구 있어요? 지자체가 있죠. 지자체가 이렇게 있고, 이 친구 뒤에 지자체가 이렇게 있고, 얘는 얘가 끝, 그 다음에 얘 뒤에
얘 뒤에 국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권리 의무 기속점 어디 있는지 보세요. 권리 의무 기속점.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려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담, 즉 권리와 의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기속돼요? 얘한테 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권리 의무 기속점이 여기에 있었는데 얘가 뭐니까? 얘는 사람이 맞으니까. 얘는 뭐가 아니니까. 지금 이 권한받는 얘 사람이 아니니까. 밑에가 사람이 맞으니까 단체 위임을 하게 되면 얘도 역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권리 의무 기속점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권리 의무 기속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여기서 권리 의무 기속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국가가 사무기속주체. 얘가 사무기속주체가 되는 거고, 여기에 권리 의무 기속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기속주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비용부담자 비교하시게 되면은 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죠. 형식적 비용부담자고, 얘가 실질적 비용부담자. 얘가 실질적 비용부담자고,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죠. 그러면 사무기속주체 옆에 있는 애는 이렇게 괄호 쳐버리면 되고, 사무기속주체 옆에 괄호 쳐버리고, 흡수당하죠. 이 사무기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이렇게 불일치된 거고, 사무기속주체하고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이렇게 불일치된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얘는요, 비용부담자로서 외부적 배상 책임을 지는 거니까 얘는 6조 1항의 비용부담자, 배상 책임 주체에 외부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얘는요 2조나 5조에 따른 배상 책임 주체가 되는 거죠. 사무기속 주체. 얘가 6조 1항에 따른 배상 책임 주체가 되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 친구가 2조나 5조에 따른 배상 책임 주체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관리권한이 위임됐다면 기관위임이요. 기관위임이니까 사무기속주체는 이쪽이죠. 기관위임. 사무기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피해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의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얘는 2조 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얘한테 할 수 있고, 얘는 6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얘한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갑이라면 얘는 양쪽 다 가능하죠. 선택적 청구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국가 연대해서 책임진다. 이유는 합동근무. 같이 있으니까 뭐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책임 비율이 나눠질 수가 있죠.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실제는 이런데 실무는 이렇지만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를 잘 못 봐요. 문제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잖아. 지금 여기서 6조 1항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6조 1항 이런 얘기를 했으면 6조에 1항이 있고 2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항에는 이 6조가 뭔데? 6조가 배상 책임자 선정 규정이고, 했을 때 얘는 외부적 배상 책임자, 얘는 내부적 배상 책임자 이렇게 되는 거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내부적 배상 책임자가 바로 누구냐? 최종적 배상 책임자죠. 최종적 배상 책임자 누굽니까? 판례에 따르면 사무기속주체잖아요. 사무기속주체. 당연한 얘기죠. 만약 그렇게 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위탁받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대신 일해주는 건데 일하다가 실수하면 또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그럼 일 안 합니다. 남의 거. 그렇죠? 서로 협조 안 합니다. 사무기속주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얘가 외부적으로 배상을 하게 되면 얘한테 구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상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했으면 지가 내고 끝 이거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면 얘가 돈 주고 그 돈은 얘한테 구상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합동근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서로 책임이 뽐빠이 친 거예요. 뽐빠이. 책임 비율에 따라서.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지급함으로 국가는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여기 있는 거죠. 형식적 비용부담자. 형식적 비용부담자.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밑줄이 딱 그어져 있네. 하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 내용 중 옳은 것은 국도상에 떨어진 쇠파이프로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직전 순찰 차량이 순찰했던 건 고속국도죠. 사고 현장을 순찰하고 지나갔으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이게 10분짜리 사건이 있고 15분짜리 사건이 있어요. 이게 순찰이 30분일 겁니다. 30분.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돌아줘야 되는 건데 분명히 지나갔어요. 순찰차가. 이게 경찰차 말고 고속국도 순찰차. 순찰차가 지나갔는데 근데 10분 뒤에 저쪽에 쇠파이프가 떨어졌다. 그러면 30분보다 더 짧은 간격은 안 된다. 이거죠. 순찰하고 지나갔으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그때는 없었다. 발견이 아니라 그때는 없었다. 쇠파이프가. 발견 못하면 잘못인데. 좀 이상한데. 순찰 간격을 더 짧게 순찰하여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도로공사 직원을 5천만 명으로 채용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로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서 뭘 인정한 겁니까 지금? 도로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민법 758조입니다. 어머머 위에 뭐야라. 큰일 나실 분이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셨네. 큰일 나실 분이군요. 가끔 큰일 나실 분들이 좀 계십니다. 지옥 가십니다. 이거는 정말 주의 능력 부족입니다. 그죠? 설마 모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불가항력이다는 뜻이에요. 불가항력.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인정이 안 되겠죠. 아무리 한국도로공사라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또 애들 일찍 퇴근하니까 안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내 머릿속에 한국도로공사는 출근과 동시에 퇴근입니다. 출근과 동시에 퇴근. 불가항력에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불가항력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 안 되는 거죠. 판례도 그렇게 보고. 판례도 안전확보 자기 의무 위반 그 부분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성립이 안 되면 설치관리 하자가 성립이 안 되고 그게 성립이 안 되면 배상 책임 인정 안 되겠죠. 하천과 달리 편익 제공 시설인 도로는 뭐가 얼마나 다른 거야? 고도의 안전확보 자기 의무가 기대되므로 진짜로? 폭설로 인한 도로상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의 경우에도 관리자는 즉시 제설 작업을 하여 도로의 안전성. 이것도 힘들어. 고속국도도 그죠? 일반 도로, 일반 도로 뭐 이거 다 국도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즉시 제설 작업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말이 안 되고요. 사격장의 경우에 또 매양리죠. 매양리 기능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도껏 발생했어야지. 물적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의 내용이 뭐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위험성이 아니라면 이거는 물리적 하자는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수인한도를 넘었다. 이게 바로 기능적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기능적 하자가 있다. 수인한도론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관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있다고 볼 수 있죠. 좀 개인적으로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양리에서 제가 1년 정도를 지냈는데 매양리에서 저 사격장 없애려고. 근데 분명히 물리적 하자가 있어요. 물리적 하자가. 정말 옆에 있으면 귀가 찢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눈앞에서 포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눈앞에 포탄이 매일 떨어졌어요. 매일. 그 마을회관 앞에. 그건 남의 집가 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린 마을회관에서 잤는데 마을회관에서 해봐야 100m? 100m 앞에 미군 폭격기가 와서 거기다 계속 쏴요. 계속 쏘는데 걔네가 조금만 실수하면 우린 죽는 거야. 이런 상태. 근데 그 소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수위난도의 문제를 떠나서 난 사격장 자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손해배상이 됐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겼던 거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해태하였다. 해태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왜 피해자한테 있죠? 근데 여기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국가배상법 얘기가 아니라 758조 민법 얘기를 하느라고 자꾸 주의무 해태 이런 얘기. 우리는 주의무 해태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주의무를 해태하든 말든 청룡을 하든 해태를 하든. 청룡은 지금의 LG죠. 그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는 그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실제 그런 내용이었고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게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기술 혁신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 법에 따르게 되면 국가가 그 제품들을 좀 구입을 해줘요. 구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 구입을 해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철저히 국가의 산업발전이라는 일반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 회사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을 혁신시키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사익보호성이 인정 안 된다.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된다. 중앙인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는 법에서 신제품을 좀 구매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쵸? 일반 공익만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적인 이익 이게 전체 이익 이게 공익이죠. 이게 공익인데 또 앞에 또 공익이라고 뭐 그게 그 말이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래서 이 회사들의 어떤 사익 개인의 이익 회사들의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려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협한 부작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배상 책임 인정 안 되는 이유는 사익보호성 인정 안 되니까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인과관계가. 근데 인과관계가 참 난 연결 안 되는데 왜 인과관계라고 할까? 그죠? 그 판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손해를 보는 게 맞는데 사익보호성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이건 또 뭔 사건이야? 이건 공무원에 한번 나왔던 거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가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그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누가 제공했냐 관련하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면 국가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지극히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이 특이 상황 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 제공자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저거 의문사. 군대 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군대 안에서 맞아갖고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사망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드라마 하나 있었죠. 이거 확인하는 드라마 보였나? 그래갖고 이 부대원들의 입단속을 시켰어요. 부대원들. 죽인 놈이 따로 있는데 부대원들 입단속을 시켜갖고 이게 소문 안 나게 막은 거야.
근데 이 부대원들의 입단속을 시킨 애가 하사관, 하사. 우리가 일명 나부랭이라고 부르는 친구. 얘는 더 나나부랭이지. 나부랭이 뒤에 누가 있었냐면 나부랭이 뒤에 중대장. 항상 이 중대장이 나쁜 놈이죠. 중대장은 보통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제정신 아니죠, 얘가. 전 중대장이 제가 병장 상병 때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이 중대장이. 제가 나이가 많았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병사라고 괴롭혀요. 형이라고 하면 되게 잘해주려고 했거든. 진짜 병사로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시죠? 중대장은 감히 병장한테 개길 수 없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하냐? 참. 그 정도 힘을 가진 병장도 있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냥 이렇게 저 이렇게 할까? 그러면 중대장 말은 안 들어요. 제 말을 듣지. 네. 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이 놈의 새끼가 형을 못 알아보고 저보다 2살이나 어렸었거든. 제정신 아니야. 얘가 얘를 쪼은 거야. 얘가 얘를 쪼은 거예요. 얘가 얘를. 저는 얘가 저를 쪼은 거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24일인가 휴가를 남기고 전역을 했어요. 안 보내줘서. 근데 상관없어요. 왜? 난 부대 안이 더 편해. 왕이니까. 거기가 너 편에 안 나가도 돼. 밖에 뭐 돈 들어 나가면, 그치? 근데 하여튼 중대장은 나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간부로 갔다 온 사람들은 우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다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어떤 자격 조건 제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간부로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건 북한보다 더 나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 출신들을 세상에서 전부 수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전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살아요. 이 새끼 때문에 너무 괴롭힘 당해가지고 내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닌데 이 새끼 먼저 공격해.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마지막에. 중간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복수는 철저히, 복수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가요. 저처럼. 전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가 얘가 얘를 겁나 좋아서 얘가 얘를 입단속을 한 거야. 근데 입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졌죠. 그래서 국가배상 얼마예요? 5년이잖아. 5년. 5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야. 이게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야. 나중에 밝혀서 이제 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어머머 소멸시효 완성. 이래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죠. 신의성실 배신. 신의성실은 배신이잖아요. 배신하면 안 된다. 그거 소멸시효 완성이야. 국가는 돈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배신이야. 배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돈을 줬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주고 나니까 어떤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배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하면서 얘한테 한 거야. 얘한테 구상권 행사를 한 거예요. 얘가 적극적으로 한 건데 얘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얘한테 하니까 얘도 뭐 힘이 있습니까? 하사가 나부랭이가 시킨 대로 한 거지. 그래서 결국 얘한테 구상권 행사 못했던 사건.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더라도 국가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은 어디에 성립되는 거야?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 여기서 인정되는 거고요. 국가배상법 2조는 그건 헌법상 기본권인데 무슨 뭐 저런 면책에 대한 이야기가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2조 쪽에선 입도 뻥끗, 면책, 면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면. 밥을 먹어야지. 면을 먹으면 안 되죠. 나중에 배고파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해 관용차를 운행한 경우에 운행자는 관용차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나왔죠? 복잡하게 나와도 풀어줄 생각이 있었는데 직무집행, 그 다음에 관용차 이렇게 돼 있죠. 직무집행 이렇게 되면 운행 이익이
운행이익이 국가 등에게 귀속된다는 얘기고, 관용차 누구 소유차? 국가 지자체 소유차? 그러면 그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지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있다는 얘기고, 어디로 간 겁니까? 아까 있었던 거 여기 있잖아. 이거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국가 등에게 인정이 되면 국가 등은 뭐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배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자 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인적 손해를 발생을 시켰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책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가 뛰어내려서 죽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했을 때 포인트는 운행자성이 바로 이게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입니다.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근데 지금 관용차니까 운행 지배는 국가 등, 그 다음에 직무 집행 중이니까 그다음 운행 이익도 국가 등. 그러면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그 다음에 2조 1항 본문 후단에 따르게 되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국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책임진다, 그런 얘기죠.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상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그 누구야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사단법인한테 넘긴 거 앞에 거, 그거랑 비교해봐요. 본래는 누구 거라고요? 본래는 지자체장들 거. 얘네들 권한 사무란 말이에요. 권한을. 행정대집행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등장했죠. 관련 법령에서.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등장했잖아요. 법적 근거 등장했죠.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를 둔 위탁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누가 받았어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공사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행정주체잖아. 얘가.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얘가 행정주체가 되는 거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민법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 안 한다. 만약에 이거 공무원 처리해버리게 되면, 아까 공무원 처리했잖아요. 그 사단법인 공무원 처리해버리게 되면 국가 등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국배법을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공무원 처리되는 게 아니죠. 얘가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국배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민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무행위 말하는 거죠. 직무행위가 아까 전에 광의설에 따라서 공법행위 전반 이렇게 들어갔었고,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법적행위, 사실행위, 자기행위, 부자기행위, 요거를 불문을 했었던 거잖아요. 공법행위해야 됩니다. 공법행위해야지 국가배상법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공법행위가 아니면 국가 등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못하는 건 아니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이유는 누가 못한다고 그래? 그치? 이유는 국가배상법 8조. 국배법 8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 손해배상 규정이 있을 때 다른 법률에 있는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면 그거 적용하고, 만약에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국배법 적용하고,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민법으로 넘어가고, 적용 우선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국배법 8조에. 그래서 아까 전에 자배법 얘기도 저기 바로 있는 거네. 여기에 자배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배법.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문제는 8조가 순서를 잡아줬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배상법도 적용할 수 있어요. 2조, 5조 다 적용시킬 여지가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운영이. 가능한데 먼저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자배법 적용을 시킨 거야. 적용을 시키고 나면 저기 상황이 등장하는 거야.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후단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야. 적용을 시키고 보니까. 저게 등장을 하게 되면 다시 얘를 본문 전단 쪽으로 토스시켜서 그래서 그냥 공무원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다른 법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다른 법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문제는 요거 뒤에 거 민법. 직무행위에는 공법행위까지만 인정되니까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행위한 사법상 행위는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없어? 국배법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 등한테 못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밀려가지고 민법 적용시켜서 한다.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그렇죠?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가 안 되고 재판관의 잘못된 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어떤 재판관? 본안 판단을 받을 것에 대한 합리적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는 위자료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된다. 뭐 말을 하다 말어. 헌재 아까 얘기했던 거 헌재. 이거 일반 법원 재판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먹힌다고. 시정 절차 있잖아. 시정 절차.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분명히 해줘야지 말이 먹히지.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아저씨 왜 이래? 아줌마일 수도 있지. 꼭 아저씨라는 보장은 없죠. 우편배달원이 참 좋죠. 반갑잖아. 그치? 반갑잖아. 연구실 여기다가 이전을 제가 하고 나서 뭐 주소 아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갑자기 막 내 심지어 가명을 막 밖에서 부르는 거야. 뭐야? 누구야? 그래서 뭐지? 나갔더니 제가 소속된 학원, 출판사 이런 데가 좀 많거든요. 그게 한 번에 온 거야. 한 번에. 뭐가? 벌써 왔대? 설날 선물. 이만큼 같은. 정말 반가우신 분들은. 요번에는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술을 좀 많이 보내대. 술. 좋죠? 네, 술이. 우편물 배달 차량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수취인 을의 우편물이 파손되었고 피해자 1명 을 지나가던 행인 병이 교통사고 중 부상을 입었다. 옳은 것은 이게 좀 재미있는 게임이죠. 한번 봐봐요. 먼저 을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우편물의 내용 및 종류에 따라 배상 청구가 부정될 수도 있다. 디귿 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얘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다른 법률에서 이 다른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배법도 있고 다른 법률이면 다 되잖아. 우편법도 있단 말이야. 우편법.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수취인 을은 우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국배법보다 앞쪽이죠. 앞쪽이고 그 다음에 병은 자배법상 배상 청구.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편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요런 우편물은 되고 저런 우편물은 안 되고 이렇게 범위가 이미 제한이 있어요. 제한. 그래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우편물이 뭔지 안 나왔잖아 지금. 그죠? 내용 및 종류에 따라서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배법 적용시키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되는 건데 우편법 적용시키기 때문에 저래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배법 우리 굳이 왜 후단에다가 이걸로 처리해도 처리 가능한데 굳이 왜 이거 갖다 꽂아놨을까요? 왜 꽂아놨을까? 이게 무과실 책임이어서.
이 전단 쪽은 과실 책임이잖아요. 과실 책임이잖아. 그쵸? 그래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배법에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어느 사고? 인적 손해. 사람 다쳤을 때. 그래서 무과실 책임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후단에서 무과실로 이만큼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편하게 배상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국배법으로 토스 이렇게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병은 뭐해? 병 부상, 인적 손해. 다쳤잖아. 자동차 사고 맞잖아. 교통사고. 그죠? 배달 차량. 배달의 민족인가? 네. 그 다음. 아닙니다. 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자배법 잡아주고 다시 2조이랑 본문으로 넘기잖아. 토스 시키면 국가 상대로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배법에서 이미 책임 인정시키고 넘긴 거기 때문에 저기는 무과실 책임이어서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우편법 때문에 이런 거죠. 우편법 종류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 우편법이라는 국가배상법에 대한 앞에 거 적용 우선순위에 있는 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우편법만 적용되고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전적으로 배제된다. 뭐 이런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전적으로 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편법 다음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여기에 없는 내용이면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니까 일로 토스. 없는 내용이면 국가배상법 적용되죠. 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적용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8조 있어요. 8조. 그렇죠? 8조면 끝.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그게 아니라 둘 다 적용되죠. 둘 다. 자배법으로 무과실 잡아주고 그다음 배상 절차는 국배법으로 토스해주고 양쪽 다 적용됩니다. 양쪽 다. 다음 하루 종일 문제만 풀었으면 좋겠죠. 문제 풀면 재밌어. 근데 문제 이렇게 그냥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그냥 점수가 나와요. 딱히 뭐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풀면 돼.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거 거의 외울 표현이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자기 의무 위반도 국가배상법 2조의 법령 위반이다. 뭔 말을 하는 겁니까? 뭔 말 하는 거예요? 위법한 부작위. 위법한 부작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초법규적 1차적으로 어쩌고저쩌고는 재량의 0으로 수축이에요. 대표적인 판시 방법이에요. 재량의 0으로의 수축. 똑같이 재량의 0으로 수축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죠. 공권력의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공권력 불행사가 이것도 부작위죠. 공권력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이거는 엄밀하게는 아직은 잘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이론은 아닌데, 엄밀하게는 이 불행사의 현저한 불합리라는 것은 소극적 남용론을 말하는 건데요. 소극적 남용론, 비례원칙이요. 비례원칙은 보통 과잉금지 원칙으로서의 적극적 남용론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소금지 원칙으로서의 소극적 남용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비례원칙 위반이고 이것도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무가. 소극적 남용론, 과소금지 원칙 이런 거 잘 말 안 했었는데 근데 2017년도 7급 시험에서 과소금지 원칙이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꺼내기 시작을 한 거고 이건 그냥 요즘 지금까지는 교수님들이 이거를 이 판례 공권력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이 판례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재량의 0으로 축 판례로 재량의 0으로 축.
그래서 대표적인 재량이 이쪽 두 판례입니다. 두 판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현저하게 불합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아까 입법자기, 입법부자기 이렇게 있었죠. 입법자기. 그 입법 내용이 헌법 문헌의 명백히 위반 이거라고 했죠. 명백히 위반. 구체적 의무 그러면 부자기, 명백히 위반 그러면 자기, 입법자기, 자기가 위법이다.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 같은 특수한 경우 그래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케이스들이에요. 법관의 재판작용, 국회의 입법작용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아이들이고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관이 한 판결, 뭐 결정 이런 게 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부당한 목적이 있어요. 부당한 목적 권한 취지 명백히 어긋나야 된다고 했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 이것도 왜 비슷한 게 나오지? 청구기간을 잘못 산정할 각하한 경우에 요 뒤에 얘기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없구나.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 어차피 들어가도 기각 각하하고 기각하고 어느 게 더 충격적이에요? 각하하면 아주 충격이에요. 나 병신인가? 막 뭐 이러거든. 막 기각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잘 싸웠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각하는 겁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를 입어요. 위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위자료를. 이건 뭐가 없다? 현재 재판관의 재판에는 시정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게 포인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판례 설명. 지방자치단체가 할아버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 계획에 따라 선정된 교통할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분이 대표적인 저거죠. 이분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공무 수탁사인,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공무원 맞죠? 공무원. 이를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쵸? 이제는 아예 명문으로 공무원 정리를 해줬고요.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아까 그 친구인데? 토지공사가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물건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 법령 그러면 행정주체,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 지위 맞죠? 행정주체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 얘한테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얘를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니죠.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니고 미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계약 한미행정협정 계약은 계약과 대한 문제는 계약 상대방이 쟤잖아. 그죠? 미 합중국 제 중국이죠? 네. 설마 미국 진짜 몰라서 그래요. 미국이 뭐야? 네. 또 이러면 좌빨 또 이럴 거지. 어저께 김정은이 그런 얘기했지. 너희들의 짧은 역사 이번에 끝내주마. 막 이랬죠. 그죠? 나 진짜 혼자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말해서 걔보다 형이고 내가 먼저 걔가 나 따라한 거지. 내가 걔 따라한 게 아니잖아. 그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놈들. 그죠? 이거는 미국한테 해야 돼요. 계약과 관련된 거는 미국한테. 서울시 산하 청소 차량에 운전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만 그렇죠.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철도 운행과 관련해 직무상 불법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은 철도청이 없죠. 근데 이거나 뭐 지금으로 치게 되면 시형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형버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청은 국가, 시형버스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영리행정하는 거예요. 영리행정. 돈 버는 거.
조달행정, 영리행정은 협의의 국호관계잖아요. 순수한 사법관계. 순수한 사법관계니까 저거는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행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사법상 행위는 직무행위가 아니죠. 직무행위가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도청은 지금 내면 좀 이상한데, 그렇죠? 예. 버스 이런 걸로 내지. 너무 옛날스럽다. 서울특별시, 어이씨, 큰일 났는데. 그래도 돌렸으니까 여기까지는 합시다. 여기까지는. 서울특별시 A구 구청장은 또 할아버지? 예,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아까 그 할아버지인데요. 친구분이세요. A구청, 광서구청 명의에 새겨진 노란 모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노란 모자 중요한 게 아니라 A구청 명의가 새겨진 모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건 중요하죠. 완장, 깃발, 예, 깃발. 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외형설.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 다 공무원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어머머, 공무원이다. 비초등학교 앞 작은 길에서 어린이 보호 교통 업무를 맡겼는데 민간 위탁. 공무 위탁을 했다는 얘기죠. 공무수석 사인. 민간 위탁. 갑은 큰 길로 나가서 갑자기 의욕이 뻗치셔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다가 애들 좀 보라니까 갑자기 차들을 보려고 수신호를 잘못하여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누가? 할아버지가? 아니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다음 설명에 옳은 것을.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문제된다. 이 도로관리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도로관리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건 5조잖아.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지금 뭐 도로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도로가 뭐 폐였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건 2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조 문제죠. 2조. 5조 문제가 아니라, 도로관리 문제가 아니라, 뭐 도로 나오면 다 도로인가? 그건 아니지. 갑이 큰 길로 나가 교통정리를 한 것은 직무행위의 외관을 가짐으로 비록 직무행위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탁 업무예요. 여기까지가 위탁받은 업무입니다. 근데 이 밖으로 나갔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직무행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직무행위. 그러니까 직무행위는 아니죠. 직무행위 왜요? 직무행위 아니지만 A군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외형설. 할아버지 아직 완장 차고 나가셨거든. 저기까지. 어린이 보호 교통 안내 거리 질서 확립 업무는 비초등학교 내지 학생들을 위한 업무지 A구청의 행정 업무잖아. 자기가 위탁한 거잖아. 뭐 갑자기 딴 소리야. 이런 배신이지. 그치? 행정 업무 맞고 배상 책임을 A구가 지는 건 맞고요. 이건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외형설에서 말했던 게 뭐라고 했어요? 실제 직무행위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실제 직무행위를 요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갑에게 활동 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하여 공무를 위탁하였음에도 갑이 큰 길을 교통정리를 한 것은 공무 위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A군 똑같은 얘기죠. 실제 직무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의 범위를 공무 위탁의 범위를 넘었다. 큰 길에서 넘어가서 이쪽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A구가 지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